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많겠네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중한 그런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중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바로 코앞에 권력이 지금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걸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지만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으로서는 그냥 누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대통령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 이렇게 차린 그런 거대한 그런 저녁 식사 시간에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을 많은 그런 언론들은 중벌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에 거의 가까운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11월 15일 날 판결 그 이후에 또 11월 25일 날 위정교사건에 대한 그런 또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그래도 이제 경미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질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형동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판결이 이번이 가장 경미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에 테이프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뒤에 사건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1심 판결에서도 보면은 백형동 위정이란 부분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거니까 그럼 백형동 관련된 그런 수수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당신이 알지 않냐?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백형동 부지에 대해서 4차례인가 그렇게 부지의 용도 변경을 상향하도록 압박했다. 그 판사가 그게 거짓말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결한 거죠. 어떻든 간에 허위 사실을 이제 유표한 거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이제 이번에 법원 판결로 일단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거짓말을 당신이 했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게 상응한 그것이 징역 1년에 이제 그 집행유예 2년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친명 외곽 조직, 이 가장 강력한 조직이 정식 명칭이 아마 전국혁신회의죠. 좀 아마 줄여가지고 혁신회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운동권에서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 수가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원내에 진출했죠. 진출하고 지금 한 170여 명 정도 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재명 대표의 덕을 본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내부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윤 정부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오래 권력을 향유할 거다.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돈도 벌 수가 있고 자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바로 코앞에 왔는데 그냥 손만 조금 더 뻗치면은 뭐 수십 년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법원의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1심에 내렸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그거는 뭐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 2심 판결을 최대한 늦추고 또 대법원 판결을 또 최대한 늦추고 그렇게 해서 기어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무마시키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는가 이거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죠.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든 그래도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보죠. 권력 투쟁에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리고 거의 뭐 의견 일치뿐만 아니고 이익 일치 상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익은 곧바로 나의 이익이다. 이재명의 이익은 곧바로 우리의 이익이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1심 판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의 논조가 피선거권 박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계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나 독자들도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 언론들도 독자들이 듣고 싶거나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뭐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수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권력 투쟁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